60세 대기업 과장, 퇴직 후 택시기사 3개월 만에 무릎 꿇다. 아, 드디어 나도 퇴직이네. 이제 좀 쉬어야지. 60세 대기업 과장이 정년퇴직을 맞는 날, 그는 회사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잠시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개인 택시 면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놀면 뭐하나, 아직 일은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모는 일은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에서 보내며 손님들 눈치도 보고 수입도 불안정한 삶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무릎이 아파 병원에 들락거리고 마음까지 주저앉고 말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낙관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일하면 더 불행한 이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종착역처럼 생각합니다. 정년퇴직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문제는 그 시작이 무계획이라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 없이 막연하게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니 몸도 마음도 사회도 예전 같지 않죠. 대기업 과장이면 어디 가서도 먹고 살겠지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회는 은퇴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무용지물이고 체력은 떨어지고 경쟁자는 30대입니다. 사례 1. 연봉 9천만 원에서 하루 9만 원 현실을 받아들인 61세 직장인. 직장생활 35년 차 연봉 9천만 원을 받던 61세 어씨. 정년 후 노후 준비를 따로 해두지 못해 곧바로 쿠팡맨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일단은 돈보다도 리듬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에 무릎이 망가졌고 한 달 27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생각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비용을 줄이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작은 도시로 이사해 월세를 줄이고 건강을 위한 산책과 식단 조절로 병원비 지출도 아꼈죠. 그가 깨달은 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게 더 현실적인 은퇴 전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례 2. 58세 자영업자, 은퇴 후 카페 창업했다가 8개월 만에 폐업. B씨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58세 자영업자였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창업했죠. 손주도 오고 동네 사람들과 정겹게 커피 마시며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매출은 예상보다 턱없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말이 더 바빠서 손주 얼굴도 못 본다며 자유는커녕 더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개월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에게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생활비를 줄이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례 3. 공무원 퇴직 후 63세의 선택 작은 월세로 바꾸고 취미생활. C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63세 남성입니다. 그는 정년퇴직과 함께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고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연금과 작은 퇴직금에서 조달하며 필요하면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그는 지금이 제일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이유요?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적게 써도 풍요롭게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죠. 결국 은퇴 준비란 돈보다 삶의 설계다. 퇴직 후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경력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준비입니다. 1. 체력과 건강 유지.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은퇴 후 12년 사이에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매일 걷고 식단을 조절하고 수면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인생 후반전의 질이 달라집니다. 2. 수입보다 지출을 다스려라.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미리 익혀두세요. 3. 일이 아닌 할 일을 만들어라. 억지로 돈벌이 하는 노동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글쓰기, 유튜브, 취미 창업, 자원봉사 등 나를 위한 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과장이면 퇴직 후에도 뭐든 잘하겠지? 이런 말은 이제 환상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급도, 경력도, 과거의 스펙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것만이 남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퇴직을 했지만 불안하다면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게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 후 택시기사 3개월 만에 무릎 꿇다. 은퇴 후 삶의 낙관적 착각이 부른 현실, 그리고 대안. 최근 한 기사에서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은 60세 대기업 출신 과장의 사례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릎 관절 통증으로 운전을 그만두게 된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를 준비하거나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과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준비는 미흡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3세, 반면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즉, 30년 가까운 시간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일했으니 이젠 좀 쉬자. 내 경력이면 뭘 해도 괜찮겠지. 자영업이나 알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특히 체력, 적응력, 시장 환경이라는 3가지 요소는 은퇴 이후 노동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분석으로 본 은퇴 후 생계 현실. 1. 연봉 9천만 원에서 하루 일당 9만 원 체력 소진의 대가. 61세 어씨는 대기업 퇴직 후 쿠팡맨으로 일했지만 체력과 관절 문제로 6개월도 못 버텼습니다. 하루 270만 원 수입은 언뜻 많아 보이지만 의료비와 생활비, 차량 유지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과의 소득 격차에 대한 정서적 충격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과거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속 가능성과 건강 유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창업 8개월 만에 폐업 감정적 의사 결정의 위험. 58세 B씨는 퇴직 후 창업을 선택했지만 시장 분석 없이 하고 싶은 일만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8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영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크며 퇴직금 전액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생활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 경험 기반의 사업 모델, 리스크 분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꿈이나 감성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3. 고정비 절감과 삶의 단순화로 안정 찾은 63세 퇴직자. 공무원 출신 63세 C씨는 은퇴와 동시에 생활 방식을 재설계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로 이주하고 연금과 소규모 아르바이트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그림, 텃밭 가꾸기 등 삶의 의미를 되찾는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을 꾸렸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핵심 전략 3가지. 1. 체력과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라. 퇴직 후의 노동은 체력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택배, 운전, 청소,
단순 노동과 같은 일들은 고령자에게 관절 질환,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50대부터는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영양 관리가 필수입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사라진다. 퇴직 전보다 더 철저한 건강관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수익이다. 은퇴 후 가장 현명한 전략은 생활비 절감입니다. 고정 지출 주거비, 보험, 통신비 등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바꾸면 적은 연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예. 자녀의 경제적 독립 유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또는 농촌으로 이주. 불필요한 보험 정리, 구독 서비스 해지. 3. 노동이 아닌 활동 중심의 삶을 설계하라.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퇴직 전부터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사회 봉사,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등 디지털 콘텐츠 활동, 원데이 클래스, 취미 기반 강사 활동 등. 노년의 노동은 경제활동이자 자기 실현의 수단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단절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60세 대기업 과장의 택시기사 실패 사례는 단순한 직업 선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없이 맞이한 은퇴의 민낯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고 소비 구조를 바꾸고 나만의 활동을 찾는 것. 그것이 불안한 은퇴를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